세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하는 정치 현안 짚어보는 토크인데요. 원래 저희가 월요일 날 모시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어렵게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행복합니다.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예, 지금 저희가 못 뵌 지 꽤 됐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오셨어요. 첫 번째는 푸틴을 꺾었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92.35% 득표, 전국 최고 득표 하셨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이 세순이시지만 또 이제 최고령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헌정사 여러 기록을 세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너무 이 당선 소감이 짧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슨 압도적 지지를 해 주셔가지고 전국 최다 득표, 최고 득표율을 해주게 한 해남반도 진도 군민들한테 감사하지만은 네. 더 감사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위해서 그런 상대 후보를 공천해 준 것. 아. 얼마나 고마워요. 구수를 하셨던 분이라고. 구수. 예. 우리나라 구수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 제가 구수 누구가 했다는 소리 안 했어요? 네, 그냥 예. 입을 벌렸을 뿐입니다. 아무튼 제가 동백꽃을 가지고 다니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5천만 국민이 동백아가씨 이미자 선생의 노래를 다 불렀고 그때는 너무나 유행되기 때문에 골목에 다니는 강아지도 노래했는데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 딱 한 분은 동백아가씨를 모른다. 그분은 아메리칸 파이만 불렀어요.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한 줄로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가요? 윤석열 심판이죠. 이건 그 시대 정신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잘 잡은 거예요. 네. 뭐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해 주셨고 한동훈 선대본부장이었다. 감사하다. 해도 그렇게 못하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못하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엿새 만에 그것도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은 큰 기조에서 잘하고 있는데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회초리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방법도 내용도 다 틀려먹었어. 안 된. 그런데 이 같은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5.13 선거에 패배해가지고 이것도 해봐서 아시는군요.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예. 그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영수회담을 하자. 네. 그 이해창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서 예. 저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초리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들한테 채찍, 몽둥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잘못이 없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집이죠. 독선이고 오만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몇 시간 후에 대변인 통해서 네,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백브리핑이 나왔죠. 백브리핑.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민심이 무섭습니다. 왜 아직도 무서운 걸 모르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저도 들었는데 어제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 장관이 네. 어디 보수지 기자하고 식사를 했대요. 네네. 저녁을 먹었는데 네. 거기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춰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다. 난 딱 그 소리를 듣고 장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네. 했다고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아버님이 아주 괴짜예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보냈어요. 중고등학교를. 거기 선생님 한 분이 엄청나게 학생들을 때렸대요. 근데 트럼프가 얼마나 맞아도 절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 선생님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결론이. 예. 참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더 슬픈 현상이 장관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기자한테 얘기를 하겠느냐. 이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을 종치고 다니는 거예요. 권력 누수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가 그제 예. 대통령실 출입하는 두 보수지 기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제 나도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박주 원장님 취재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실에 상식파가 있대요. 상식파라는 얘기 들었어요? 네. 비상식과 상식 이렇게 네. 대립된다 말씀이시죠? 상식파 3인방이 있는데 그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홍보수석. 예. 이분들이 상식파 3인방인데 윤한 총선 때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돌파구를 마련해서 수습한 거예요.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도 상당히 괜찮은 관료였는데 바른 말 하다가 대통령한테 찍혀서 나간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청산의사 이 3인방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대통령 앞에 서면 왜 말을 못하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야.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스 현상이 나오고 기자들한테서도 구중궁궐에서 있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장관이 우리 대통령이 선생한테 해초리마저도 자기네 잘못했다 안 하더라. 나오는 예, 이거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박지원 원장께서 처음 공개해 주시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권력 누수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예. 그러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저수지는 처음에 구멍 하나 났다가 지금 확 터졌다. 네네.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대통령을 하면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총선 심판을 받고 회초리를 맞고도 똑같이 3년을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불행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예요. 어떻게 민주화 어떻게 산업화를 했는데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망하면 안 되죠. 예. 이번 그 총선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국민은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는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즉 민주당 플러스 민주진보 개혁 세력한테 절묘하게 180석은 넘겨주고 200석은 안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신 차렸다고 하면은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서 풀어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대로 갈 거예요. 가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탈당하고 거국 내각 영수회담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보세요? 민주당의 지상 목표인 정권교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했고 180석을 가지고도 민생개혁입법이나 특검법 같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닥쳤던 개 쳐다보듯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더 강한 투쟁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재명 우리 민주당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뭉쳐서 잘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 이야기는 좀 더 이따가 하고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 나왔던 보도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변화 기조를 보여주는 게 인적 쇄신인데 지금 협치 카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앉히고 양정철 전 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심지어 이제 김종민 당선자를 이제 현역 의원이기도 한데 정무장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던데요. 그 야당 그 깨려고 하는 공작이다 이렇게 박 전 원장님은 평가하셨더라고요. 이것은요. 아무리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개성한 윤석열 정권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했어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과거 군사정부 했던 그렇죠. 행동이다. 김영삼 총재를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임자가 다음 대통령 해. 하니까 김영삼 총재가 확 돌아가지고 끝나고 나와서 이택돈 당시 대변인을 태워가지고 사실 전 좀 낯선 이름입니다. 당사로 이택돈. 예. 당사로 안 가시고 예. 북악 스카이웨이를 아 본인이 너무 마음이 설레서요. 그렇지. 아 내가 드라이브 대통령이 하면서 된다. 봐라 내가 대통령 된다. 박정희 다음은 그렇게 나다. 속이는 거예요. 아, 시대가 변했는데 이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박영선 장관하고 엊그제 통화를 했어요. 완전 최근이네요. 그때 이런 이야기 나왔나요, 원장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네, 전혀 박영선 장관이 이런 그 이야기 안 했나요? 전에도 네. 박영선 장관한테 어떤 제안을 한 건 있어요. 용산에서요. 네. 용산에서 박영선 전 장관한테 어떤 박영선 제안을 했다. 장관 내외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친해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집도 왔다 갔다 하고. 법조인이라서. 그렇죠. 검찰총장 때. 예. 그리고 양정철 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친해요. 지금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아니지. 예. 그런데 박영선 장관이 지금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닿습니까? 네. 그래서 예.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으로 가요.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외국 로펌 한국 대표 아니에요. 이분이 사진 아주 작가예요.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칼렌더를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진 작품전을 인사동에서 해서 저도 갔다 오셨어요? 사왔어요. 예. 제가 사온 게 무엇이냐고요? 딱 보니까 청와대 그쪽 방화문 거기 예. 청와대가 딱 관저예요. 샀어요. 사서 내가 꼭 이 간다. 내가 여기서 살겠다. 청와대로 간다. 박지원 대선 출마 선언. 우리 사무실 가면 지금도 있어. 예. 여기도 저희 사무실에. 그런데 이번 사진전을 이원조 변호사가 일본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미국에서 일본을 들렀다 한국으로 온다. 일본 들려서 나오고 4월 말에 이제 영주 귀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왜 양정철 원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박영선 장관은 말이 없느냐. 아직 입장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일본으로 오는 비행기 중에 있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who knows? 나도 몰라. 여튼 이틀 전엔 전혀 이런 말을 없었다. 없었죠. 그럼 그런데 그때 무슨 대화하셨어요? 제가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 총선에 민주당에서 변신해서 빨간 옷 입은 사람들 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한다 하면은 이건 야당 파괴 공작이고 만약 이런 인사를 하려면은 탈당하고 거국내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합의해서 내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총리가 되든 인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보도 왜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김부겸 총리한테도 자꾸 빈총 쏘잖아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이미 계속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니까 예, 예. 명분 측정용이지. 아, 우리는 이만큼 김부겸, 노력했다. 박영선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예.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우리 식구 쓴다. 이런 명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문화일보에서는 심지어 이제 비선 의혹을 제기하는 사설까지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 인사와 관련해서 너무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난맥상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면 어쩌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난맥상이라는 것이 다 지금 나오고 그게 레임덕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말씀을 그렇게 나오냐고요. 이런 것은 네.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박지원 전 원장님이라면 지금 이 시국에 누구를 국무총리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좀 쓸 것 같습니까? 계속 좀 공석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안 써요. 아, 일불로라도 지금 학창 시절에도 아니, 선생님한테 혼나면 잘못했다 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그 변화의 시발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은 탈당하고 거국 내각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험한 꼴 당하고 자기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나라가 망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저희 방송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총리가 되면 대통령이 변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놀라운 카드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절대 유승민 뭐를 대통령이 안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만 변하면은 대통령만 변하면 된다. 대통령도 살고 김건희 여사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변했다라는 바로미터는 그럼 영수회담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국민들이 가장 네, 바라는 게 네. 영수회담을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가야 돼요. 네, 여튼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틀이 외교 이슈이기도 한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안 이제 안 보이셨지만 사실 또 순방을 가게 된다면 다시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순방 못 갈걸요? 아, 그렇게 보세요? 아니 네. 말씀했잖아요. 민생 안보가 중요해서 못 간다. 독일 북핀 방문도 취소했는데 지금 민생은 환율이 1,400원 아, 때렸어요. 예,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높은 환율이야. 고물가, 고유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3고, 고환율. 네.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게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잡으라는 물가는 은행 금리는 못 잡고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탓하다 종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종은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생 문제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실제로 소주방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시내 다니면은 차가 안 밀리잖아요. 기름값 오르고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 누구 뭐 빈총 쏴대면서 김부겸, 박영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계속 공개행보를 못 할 거라고 아니 못 보세요? 갈 거예요. 아, 아니 국내에서라도 민생이 더 나쁘고 안보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가요? 해외 순방 말고 국내에서는 일정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맞춰봐 주십시오. 아니 나는 사전 투표를 나 홀로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립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 대한민국에 또 나 홀로 투표할 사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산 가서 하잖아요. 서울에서 하면 김건희 여사가 왜 안 나왔냐 할 테니까. 아, 그래서 부산 간 거라고. 아, 몰라요. 아무튼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 이거지. 네. 결국은 이제 총선 결과를 놓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원장님. 뭐 그러긴 한데 저희 방송에 예전에 나왔을 때도 이제 그 예측해 주셨잖아요. 이제 4월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떠날 것이다. 이제 우선은 좀 떠난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다, 아니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떤 기자가 나한테 전화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논평하고 이제 얘기하는 4월에 가면 떠난다고 했는데 진짜 간다. 4월에 안 갔는데도 갔다고 그래서 야 사람이 정치를 하더라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칼을 대냐. 이건 부관참시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거기 잘하라고 해라. 셀카 놀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손가락이 안 놀아. 분주하게 왜 그런다고 보세요? 홍준표 시장. 할 말 하잖아요. 바른 말 하잖아요. 박지원은 손가락도 입도 안 놀아. 오늘도 일정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오늘 5번 네. 이게 오늘 4번째 하고 또 하나 이제 KBS 라디오 하고 네. 저희가 그래서 오마이뉴스하고 또 인터뷰하고. 너무 일정이 많으세요. 네. 이제 국정원 컵에다가 물 담아놨으니까 좀 물 좀 드시면서. 돈도 벌고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이 민심에서 드러난 야당의 이야기들 주셨는데요.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나오면 될 거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기자가 문제야. 기자들은 묻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어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고 하면은 해야 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국민이 재신임했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하려고 하고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의 지상 목표인 정권교체가 절체절명인데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한 번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이 없어요. 총선 기간 동안에도 보니까 이재명 32%, 한동훈 27%예요. 한동훈은 이제 가버렸고. 다시는 부활 안 한다? 이거 못하지. 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못해요. 박지원 원장님의 아니, 예언. 예, 한번 8월에 다시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은 국민이 리더십을 재신임해서 총선 승리를 안겨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을 이끌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총재도 문재인 대표도 대표하다가 총재하다가 당헌당규대로 물러나서 네. 경선하는 거예요. 대선 경선 뛰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특히 민주당이 단결하고 민주진보 개혁 세력을 철통같이 묶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투쟁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사항인 김건희 이태원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해내야 되고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좋다. 그래서 제가 김부겸 총리가 전화를 하면서 형님 축하합니다 해서 야 나는 전당대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형님 잘했어요. 지금은 이재명 타임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이 생각이 좀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원장님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왜 미리 얘기해요. 아유, 정치는 또 미리 내다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후배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우리 김종석 전 보좌관이 그래요. 원장님, 재채기하고 정치인의 마음은 참을 수 없이 말한답니다. 다 티 나나요? 그런데 저한테 말 조심하라고. 티 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 가봤어야 돼. 예. 그럼 국회의장도 그때 가봐서? 지금은 나는 국회의장 지금 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러세요? 나는 예. 내가 할 일이 있다. 법사위 정보위 가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예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요. 예. 거기 가야죠. 예. 그럼 위원장 하셔야 될 상황 아니세요? 아이고 이제 이 원장 군번은 지났지. 그러면 아무리 세순이라고 초선은 아니잖아. 그럼 각계 전투를 다시 또 이제 팀플레이 해야죠. 예. 우리 민주당이 과거 우리 우은균, 이춘석, 박영선, 박지원 할 때는 박남매 4명 가지고도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총장도 낙마시키고 하셨죠. 9명을 내가 낙마시켜 예. 봤는데 뭐 별거 다 해봤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보면은 팀플레이를 안 해.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깐죽대는데 여기서 질문했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엉뚱한 얘기를 원투 펀치가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쎄리 까버려야지. 깐죽거리기 말이지.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지금 있는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무서운 라인업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받거나 국회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지금 하네요.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하고 박성재 질적으로 장관. 달라요. 예. 괜찮은 사람이에요. 벌써 봐주시는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본래 잘 알아요. 그 딸이 박지원이에요. 이름이 같나요? 아니 심지어 법무부 장관을 지금 검찰이 통제되지 않을 것에 대한 대통령의 좀 두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은 예. 정권 전반기 때는 구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요. 그러지만은 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절반 정도가 지나갈 때는 꼽을 쳐놓은 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대통령을 딸싹 못하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벌써 나타났더라고. 네. 이것도 레임덕이야. 검찰이 어제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전할 때 무슨 뭐 입찰하고 수의계약단했던 수의계약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10억. 그리고 네.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네. 압수수색도 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도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 디올백 같은 거 특검을 하건 어쩌건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견디겠어요? 김건희 여사 법사위 관련된 나오라 그래. 수사도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 때 내가 가만히 있나? 달라져.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예요. 검찰이 국회에서 야당원들이 이렇게 떠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소위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줘요. 동기유발을 시켜줘요. 다 우리는 해봤다니까. 역시 해봐서 아는데 구력들이 이제 실제로 여의도 국회 안에서 펼쳐진다. 그렇죠. 이런 것인데 제가 또 눈여겨봤던 게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자료 확보하라고 지시했더라고요. 이것도 검찰이 대통령 뜻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 제가 대북 송금 특검할 때 저도 그렇게 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0년에도 검찰은 그런 식으로 수사했다. 그때도 그랬는데 예. 지금도 하는구나 했죠. 그런데 내가 했다가 하면 야단 맞으니까 못했지. 지금에 그렇지만 와서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검찰은 저런 식으로 수사한다. 가면은 예. 너희들은 죽었어. 가만 안 놔둬. 박지원의 선전포고. 그렇지. 자, 검찰. 아니 어떻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별짓 다 하는데 술 먹여 가서 뭐 어쩌고. 예, 물론 수원지검에서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긴 했던데요. 여튼 대검이 이걸 조금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점 자체가 좀 저는 눈에 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대로 해요. 예. 그리고
법사위에 박지원이 간다. 너희들은 죽었어. 선전포고 아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6.25 후 이 지리산 밑에 경찰서 남원 경찰서장이에요. 공비토벌을 간 거예요. 핸드마이크 잡고 너희들은 듣거라. 너희들은 시방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다.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라. 지금 박지원의 광명이란 뭐냐? 광명유도설. 광명은 빛광자. 명자는 나도 잘 모르겠다. 밝을 명 아니고. 빨리 자수해라. 절대 검찰 하지 마세요. 박성진 장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법률수석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민정수석실 없애고 법무부로 갔다가 실패했으면은 대국민 사과하고 잘못됐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수석실을 만드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방지해 보려고 하는 어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법률수석엔 누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죠. 뭐. 지금은 어떻게 됐든 아니 그랬다가 하니까 기자한테 다 들었어요. 대통령실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내니까 야, 잘 됐다. 나 빨리 나가려겠는데 나 혼자는 못 나갔는데 잘 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리고 대통령실장이고 수석이고 장관이고 안 한다가니까 지금. 난파하는 배에서 빨리 뛰쳐내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하라 가지 왜 못해. 말이 되냐고. 이것이야말로 레임덕. 그럼요. 예. 험한 꼴 당한다니까. 근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보이시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권력 검찰총장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거 되겠다 하면은 이거 수사해라 하고 기자들한테 살살 흘려줘서 잡아내지만은 대통령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바르게 해야지. 국민을 무서워해야지. 국민을 하늘로 봐야지. 민심이 이렇게 변했는데 안 되지. 심지어 오늘 오후 나온 보도 보니까 장제원 의원을 또 비서실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원장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 시키면 국정 아니 글쎄 누구를 시키건 누구를 시키건 국민이 납득하고 민주당이 납득하는 사람을 시켜라 이거죠. 민주당 어떤 정도면 어제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 전 대표 추천하고 갔는데 잘 아시죠? 잘 알죠. 김무성 안 할 거예요. 본인이 안 한다. 그분도 와이스 때부터 모든 권력을 수차보았는데 왜 난파선에 올라서겠냐. 네. 야당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호남 민심 아무래도 가장 많은 득표를 하셔가지고 또 자주 가시고 챙기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여튼 비례와 관련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1등을 했던데요. 이 민심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원장님? 제가 처음부터 해남한도 진도에서도 지역은 박지원 짓고 비례는 조국 신당 짓겠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런 민심이 있다. 있다. 예, 예. 그랬더니 내가 또 명예당원 여기서 했다가 그 이후로 안 나오셨어요, 원장님. 그 이후에 저희 처음 보는 겁니다. 공천 잘라버릴까 봐서 새 가슴 돼가지고 쫄아가지고 있었지. 내 말이 맞았잖아요. 내 말이. 만약 조국 신당을 더불어민주 비례연합에 포함시켰으면은 조국은 세 삭밖에 못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배척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자. 식구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전남북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비례해서 1등을 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주고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러면 경쟁할 거냐? 아무래도 둘 다 대권 주자 반열이 올랐다 이런 평가 있으니까요. 경쟁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협력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시는 일을 해야지. 아니 지금 김치국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협력하자. 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92석을 잘 엮어내기 위해서 민주당 수석 원내대표도 한 사람 더 두어서 조국 신당 등 이 우군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애석하게 떨어진 이 원외 지역 위원장들을 또 사무부 총장 전담을 시켜가지고 조직 관리를 잘해서 우리의 목표인 정권 교체에 함께 가자. 네. 이걸 얘기해요. 당대표 출마 선언 계획 같으신데요. 이렇게 조직 이재명 운영을 해야 대표가 된다. 한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 그 조국 혁신당이 또 원내 교섭 단체가 되느냐도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되리라고 자꾸 전망하세요? 이런 질문하니까 네. 나 또 이제 공천 취소는 못하겠지. 당선 취소는 못하지. 뭐 제명까지 해 못하고. 아, 정치 구단이 내다보는 아니, 네. 저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어제도 그랬대. 아, 박지원 응? 근데 정청래 왔다 갔다 최고위 했으니까 잘 지켜보겠다 했는데 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주 빨리 사과하고 굿 하고 했더니 나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여기서 잘못했다가 당선 취소시키면 어쩌지? 잘못하실 말씀을 하시는 아니 게 없는 것 그런데 같은데요. 어떻게 네. 됐든 같이 가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민주당, 안철수당, 정의당 다 합쳐도 30여 석이 부족해서 노회찬, 우상호 대표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김무성 대표한테 30표만 해주라. 우리가 부단히 작업을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상정한다. 했는데 나중에 형님 60표가 됐습니다. 나중에 투표하고 보니까 62표가 넘어왔어.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종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무효화시켜볼 령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하고 잡아가지고 국토교통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이겼다니까요. 이런 재밌는 그런 정치력과 그것이 협상력을 정치다. 가져야 와야 돼. 네. 그런데 만약에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개혁 입법안이나 양국 특별법, 특급 이런 거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재개해야 하잖아요. 응? 재투표할 때 200석을 가져오려면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8석, 10석은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신당 12석이 얼마나 큰 거냐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철학상 정치 이념상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같이 나가게 해야지. 그게 정치예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그렇죠. 받는 게 정치다. 그러나 주는 민주당이다. 조국 12석 가지고 어떻게 주가 돼. 이재명이지.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이렇게 주목받는 당선자 중에 하나인데 당선 그렇죠. 당선 되리라 예상하셨어요? 너무 놀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아드는 것 같은데. 그걸 얘기했다가는 우리 공영훈 후보하고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고 나하고 잘 알아요. 현대사장 했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은 잘 됐다. 그리고 여기도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지는 않아. 찬성이면 우군이야. 거부권 행사에도 잡아와야지.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12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숫자가 부족하니까 민주당이 옛날 DJ처럼 자민연에 뿌어주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 변화야. 네네. 적응을 해야지. 예.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수차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리평이다, 연동형이다, 비례대표 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구라파처럼 10석
5석으로 내려주자. 그럼 내가 그걸 주장을 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안 한다 했는데 내가 또 그 주장을 하면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야단칠 것 같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뭐. 소신껏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나는 구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네. 경험에서 연동형이건 베이스에서. 병리병이건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자. 그렇게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건을 내려주면은 해가지고 그 소수 의견을 국회 운영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당에서 어떻게 결정하겠죠. 끝으로 이것만 더 여쭤보면 여튼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당선된 사람도 있는데 박 전 원장님이 가장 눈여겨본 분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저희가 여러 명을 언급했는데요. 제일 아쉬운 것은 이광재. 같이 방송도 하셨었죠. 저희랑. 아니, 진짜 철수시켜야 되는데 어제 저하고 점심했어요. 아 이광재 후보랑. 이제 예. 이광재 후보나 저 이지은 후보도 유삼영, 낙선하셨던 낙선자분들과 네, 같이 식사하셨어요. 안기령 예. 아니 한 사람씩 했어요. 따로. 이제 그 사람들 식사를 한 번씩 예, 해야죠. 예. 원장님도 다 챙기셨네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무부총장을 전담시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사람들 관리를 잘 해주면 돼요. 다음에 된다고. 정권 교체하는 거. 그 이광재 총장도 50일 전에 분당 갑으로 가겠다. 빨리 정해줬으면은 뭐 동탄인가 어디 일부가 그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분당 갑으로. 그런 데를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지역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광재 총장 정도면은 이제 설득력이 있게 얘기를 하실 분 아니에요. 우리 이지은 총경, 유삼영 총경, 안기령. 참 아까워요. 네, 어떻게 낙선에 아까 그래도 계속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으면 다음에 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제 거죠. 대개 이 야당은 보면은 원에 낙선자들을 그냥 방치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다. 생각에 따라진 여기도 관리를 해줘야 대통령 선거 때 표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사무부총재 원외 담당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원외위원장들하고 진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뒹굴면서 해내야 되고 그 민주당 우리가 175석 아니에요? 192석인데 조국 혁신당 등 이분들이 제3지대 당을 합치면 일체감이 되도록 이준석 신당 개혁 혁신당도 잘 품어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 구단이 이렇게 짚어주시는 정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원장님 이제는 빠뜨리지 말고 계속 오셔야 됩니다. 예, 올게요. 이제 일정이 바쁘셨어가지고 한동안은 못 뵀었어요. 글쎄요. 예. 그런데 이제 와야죠. 예. 오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혹시라도 반론이 있으시다면 또 따로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되니까요. 무슨 반론이 있겠어요. 뭐 정치란 게 다 그런 거지.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실 거잖아요. 만나서 나 예. 지난번에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어려울 때 나보다 방송 나가서 얘기 잘해주라고. 나 잘해주잖아요. 네. 그냥 정치 가지고 요만한 것 가지고 새 가슴 노릇 할 필요 없어요. 크게 봐요. 네. 크게 보는 정치. 크게 보고 예. 정권 교체의 길로 가야 돼. 당선자로서 박 전 원장님을 계속 뵈면서 또 이후에는 등원하시고도 이제 법사위 소식까지 또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지. 나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모르지만.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는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예. 몰라요. 예. 우리 빨리 당선자 대회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또 박 전 원장님이 짚어주신 정치연한 다음에도 이제 다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운동합니다. 네. 챙기셔야죠. 월요일 날 14,260호, 어제 12,800호. 더 열심히 저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듣고 제가 있으니까. 선거 때 5kg가 늘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양복이 안 맞아.
오히려 선거 때는 더 살이 저는 빠지지 않으세요? 소식껏 먹어도 되니까. 아. 그래서 요즘 아주 죽어라고 소식하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파이팅! 네, 다음에 뵀을 때는 예. 또 이렇게 약간 유지가 아니라 좀 빠지신 모습으로 그럼 뵙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1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아, 예. 잊지 않으시는 센스 박지원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내일 오후 5시에는 이현주 당선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화이팅!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